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을 KBO 리그 역사에 남긴 장명부 선수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의 원조 에이스 꼴뚜기 김시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8년 3월 20일생인 김시진 선수는 대구 상업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여 1983년 삼성 라이온즈에 1차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에서 6시즌, 롯데 자이언츠에서 4시즌, 총 10시즌 동안 KBO 리그에서 활약하였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한 선동열, 최동원 선수와 비교하면 기록이 다소 떨어지지만 김시진 선수는 이 두 선수와 견줄 수 있는 당시에 몇 안 되는 투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1985시즌에는 눈부신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이 당시 김시진 선수는 25승 5패, 201삼진, 평균 자책점 2.00을 기록했습니다. 25승은 같은 팀의 김일용 선수와 공동 다승왕에 오르는 기록이었으며 201삼진, 269.2이닝은 리그 1위의 기록이었습니다. 다만 평균 자책점은 3위에 그쳤는데요. 평소 같으면 1위를 할 만한 기록이지만 이해에는 선동열과 최동원이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김시진 선수를 앞섰습니다. 또한 이해에는 본래도 136개를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는데요. 김시진 선수는 KBO 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탈삼진과 본래 1위를 동시에 기록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10시즌밖에 활약하지 않았지만 김시진 선수는 훌륭한 누적 성적을 남겼습니다. 통산 100승을 기록한 최초의 투수이며 평균을 내보면 시즌당 12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이닝도 150이닝을 넘어갑니다. 144경기 체제에서는 150이닝이 선발 로테이션을 지킨 선수라면 비교적 달성하기 수월한 기록인데요. 당시에는 경기수도 적었던 만큼 누적 이닝 기록을 달성하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통산 완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시진 선수는 이닝 히팅 능력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다만 볼넷이 많은 것이 흠입니다. 김시진 선수는 9이닝당 볼넷이 4.31이었는데요.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9이닝당 볼넷이 4.0을 넘어가면 점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제구가 뛰어난 투수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9이닝당 탈삼진이 높은 편도 아니었는데요. 김시진 선수는 9위가 뛰어난 투수가 아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시진 선수의 기록은 삼성 라이온즈 시절과 롯데 자이언츠 시절로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매년 200이닝에 가까운 이닝을 던졌고 그에 따라 김시진 선수의 몸에는 조금씩 무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김시진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로 충격적인 트레이드를 당하게 되는데요. 트레이드 후 김시진 선수는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하지 못했으며 가장 많이 던진 이닝도 151.1이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상 내역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김시진 선수가 기록한 2번의 골든글러브와 5번의 올스타 모두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 수상하였습니다. 국가대표 경력 역시 삼성 라이온즈 시절입니다. 다만 김시진 선수는 우승 반지가 하나도 없는데요. 1984시즌에는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지만 최동원이란 벽에 막혀버렸고 1985시즌에는 삼성 라이온즈 전역 리그 통합 우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한국 시리즈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6, 1987 한국 시리즈 때는 해태 타이거즈에 밀려 준우승에 그쳤으며 1992시즌 롯데 자이언츠 시절에는 팀은 우승했지만 본인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지 못하면서 우승 반지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선동열, 최동원과 경쟁해야 했기에 김시진 선수는 리그 1위 기록을 많이 쌓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삼성 라이온즈의 역사에 남을 만한 누적 성적을 남겼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통산 다승 3위, 이닝 4위, 탈삼진 5위 기록과 완투 완봉 1위의 기록은 당분간은 깨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85시즌에는 단일 시즌 삼성 라이온즈 최다승, 이닝, 탈삼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김시진 선수는 한 경기 최다 사사구 기록을 가진 선수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경기에서는 14이닝을 던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규 시즌의 김시진 선수는 선동열, 최동원과 견줄만한 투수였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시진 선수는 포스트 시즌 통산 12경기에 출장하는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9패만을 기록했는데요. 이 중 7패가 한국 시리즈에서 기록한 패전입니다. 1986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혼자서 3패나 당하면서 해태 타이거즈의 우승을 넘겨주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김시진 선수는 평생 새가슴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활약하면서 김시진 선수는 다양한 기록을 쌓았는데요. 훌륭한 성적을 남겼음에도 그는 영구 결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한 팀에서만 활약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만약 트레이드 되지 않고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를 끝까지 지켰다면 그의 등번호 29번도 영구 결번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트레이드된 선수는 가을 야구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긴 최동원 선수였습니다. 80년대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를 이끈 꼴뚜기 김시진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는 이렇습니다. 리그 1위 횟수가 적었기에 블랙잉크 점수는 많이 쌓지 못했지만 삼성 라이온즈에서의 꾸준한 활약으로 그레이잉크는 조금 더 쌓을 수 있었습니다. 누적 성적은 조금 부족한 탓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는 기준점에 살짝 못 미치지만 명예전당 모니터는 기준점을 넘겼습니다. 다만 에이스급 활약을 한 기간이 짧았던 탓에 조스 순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시진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교타자의 정석과도 같은 선수, 타격의 달인 장효주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모처럼 2주 연속으로 대체 휴일이 있어서 월요병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대체 휴일 확대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도 전준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확인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황금박쥐 김일용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황금박쥐라는 별명은 구단 경기보다 야간 경기에서 훨씬 강했던 그의 모습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제 김일용 선수에 대해 좀 더 알아가 볼까요? 김일용 선수는 1951년 5월 11일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선수입니다. 그는 시즈오카 연립 시즈오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68년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KBO 리그의 수준과 인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1교포 선수 영입 정책의 일환으로 1984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하여 3년 동안 활약하였습니다. 3시즌 동안 김일용 선수는 10승,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수준급 선발 투수였는데요. 그는 당시 활약한 다른 제1교포 선수들처럼 한 수 위의 기량을 KBO 리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김신인 선수와 더불어 좌우 원투펀치를 이루었는데요. 이 둘이 절정의 활약을 보인 해가 바로 1985시즌입니다. 둘이 합쳐 50승을 거둔 이에 삼성 라이온즈는 전후기 리그 통합 우승을 거두었는데요. 이전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을 놓친 아쉬움을 압도적인 통합 우승으로 달랠 수 있었습니다. 단 3시즌만 활약했기에 누적 성적은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대신 비율 스탯은 뛰어났습니다. 통산 평균 자책점은 2.53으로 5위에 올라 있으며 통산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은 2.70으로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상대를 일방적으로 압도한 선수는 아니었기에 피안타율이나 피출률은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낮은 평균 자책점과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는 것을 통해 그의 집중력과 실점 억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에는 한 수 위였던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한 것도 게임 집중력과 수싸움에 적잖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KBO 리그에서 수상 내역은 2회의 올스타가 전부인데요. 우승 반지는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는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기에 없는 것이지 1985시즌 통합 우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리그 1위의 수도 많지는 않은데요. 1985시즌 다승과 1984시즌 완봉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초창기 KBO 리그는 국내 우완 투수들의 동무대였는데요. 이 중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보인 좌완 투수가 바로 김일용 선수입니다. 그는 KBO 리그 좌완 투수 최초로 20승을 기록하였으며 단일 시즌 좌완 투수 최다승 기록 역시 그의 몫입니다. 그리고 김일용 선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1984년 한국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84년 한국 시리즈 때 그는 3승을 기록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국 시리즈는 최동원 선수가 혼자 4승을 거두며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을 견인한 때입니다. 당시 김일용 선수는 2, 4, 5차전에 등판하여 3승을 거둔 상태였는데요. 7차전에 그와 선발 맞대결한 선수가 바로 마찬가지로 3승을 거둔 최동원 선수였습니다. 한국 시리즈 4승이라는 기록과 팀의 우승을 건 에이스 맞대결이 바로 1984 한국 시리즈 7차전이었는데요. 이때 김일용 선수가 승리했다면 가을의 전설은 최동원 선수가 아니라 김일용 선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동원 선수와 롯데자이언츠의 역사도 많이 바뀌었겠죠. 3년 동안 활약하면서 그는 훌륭한 비율 스탯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비율 스탯에서 그는 삼성 라이온즈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누적 스탯인 완투와 완봉은 둘 다 3위에 올랐는데요. 겨우 3시즌밖에 뛰지 않았음에도 30년 넘게 순위권에 올라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활동기간이 짧았기에 다른 누적 성적을 쌓지는 못했습니다. 1986시즌 종료 후 그는 다시 일본 프로야구로 돌아갔는데요. 여기서 6시즌을 더 활약한 뒤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일본 통신원과 투수 인스트럭터로 활동 중인데요. 언젠가 KBO 리그에서 코치나 감독으로 활동하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황금박쥐 김일용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0시즌 종료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활동기간이 짧았기에 전체적인 지표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산 비율 스탯이 뛰어났고 3시즌 동안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와 명예전당 모니터 점수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누적 WAR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스에서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 그레인크 점수는 매년 22점을 확보했는데요. 이는 앞서 소개해드린 선수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점수입니다. 성적표만 보면 김일용 선수는 명예전당 입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BO 리그 초창기에 보여준 강렬한 임팩트도 있고 사실상 외국인 선수와 다름없는 신분이었음을 고려하면 그는 손에 꼽을 만한 성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명예전당에 입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의 이름은 어딘가에 남아있겠죠?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일용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BO 리그 초대 홈런왕, 코수염 홈런왕 김봉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투수들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타자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선정된 타자는 헐크 이만수. 죄송합니다. 사진을 잘못 넣었네요.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타자는 헐크 이만수 선수입니다. 1958년 9월 19일에 태어난 이만수 선수는 대구 상원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1982년 프로야구가 생기자 삼성 라이온즈의 창단 멤버로 입단하게 됩니다. 그 후 16시즌 동안 이만수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안방마님으로 활약했는데요. 그의 통산 성적은 이렇습니다. 홈런과 타점, 득점 모두 적어 보이지만 경기수가 적었던 80년대에 주로 활약했음을 고려하면 해당 기록도 절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점은 이만수 선수가 기록한 118개의 사구인데요. 홈런을 치고 보여주는 큰 리액션이나 포수석에서 상대 타자를 자극했던 화려한 입담 덕분에 상대팀에서 일부러 맞히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강타자였던 만큼 순수 장타율과 타석에서의 생산력 모두 뛰어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만수 선수는 느린 주력 탓에 병살타가 많았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중심 타선에서 신뢰를 받는 타자 중 한 명이었기에 희생 번트가 통산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호수와 삼성 라이온즈 통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입니다. 이만수 선수는 MVP 1회와 호수 골든글러브를 5회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데뷔 시즌부터 12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그의 등번호 22번은 삼성 라이온즈의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프로야구 30주년 레전드 올스타 포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KBO 리그 1호 안타, 타점, 홈런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KBO 리그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 역시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수 역사상 타격 성적이 가장 뛰어난 타자였기에 대부분의 통산 지표에서 포수 중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삼성 라이온즈 선수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경기수가 지금과 비슷했다면 해당 순위는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업적을 남긴 이만수 선수는 은퇴 후 헐크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야구 유망주들을 위한 재능 기부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라오스 야구를 위한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현재는 라오스 야구협회의 부회장과 라우 제이 브라더스의 구단주로 재직하며 현지에서 야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베트남의 야구를 전파하기 위해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17년에는 고교야구 최고의 포수에게 주어지는 상이 이만수 포수상으로 명명되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만수 선수가 포수로서 보여준 활약이 어떤지 짐작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만수 선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팬서비스입니다. 항상 팬들을 웃는 모습으로 대했고 팬서비스 미담이 정말 많았던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입니다. SK 와이번스의 코치였던 2007년 문학야구장에 만원 관중이 들어차면 팬티바람으로 야구장을 한 바퀴 돌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실제로 만원 관중이 입장하자 공약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이만수 선수는 친절하고 훌륭한 팬서비스를 갖춘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적과 팬서비스를 모두 갖춘 이만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이렇습니다. 블랙잉크와 그레이잉크는 각각 7위와 6위인데요. 호수 중에서는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와 명예전당 모니터 모두 명예전당 입회 기준인 50점과 130점을 넘겼습니다. 조스는 호수 중에서 1위입니다. 무엇보다 프로야구 초창기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였다는 점과 KBO 역사에 기록될 만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도 그가 명예전당에 입성하는 데는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만수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투수 중에서 누적 성적이 가장 뛰어난 송골매 송진우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초대 에이스 김시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타격의 달인 장효주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볼까 합니다. 1956년 7월 6일에 태어난 장효주 선수는 대구 상업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를 거쳐 당시에는 실업야구단이었던 포항제철 야구단에 입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육군 경리단을 거쳐 1983년 삼성 라이온즈에 1차 지명되면서 프로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6시즌 동안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하고 롯데 자이언츠에 트레이드된 장효조 선수는 4시즌 동안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한 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0시즌 동안 리그 최고의 교타자로 활동한 장효조 선수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듯 장효조 선수의 비율 스탯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활동 기간이 짧았기에 누적 스탯은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서 장효조 선수를 언급할 때면 프로야구가 5년만 일찍 생겼다면 이라는 가정이 자주 붙곤합니다. 보시다시피 장효조 선수의 통산 안타는 선구회의 기준인 2000안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는 적었던 경기 수의 영향도 있지만 28살에 프로 데뷔를 한 영향도 적잖게 있습니다. 대신 통산 타율과 통산 출루율은 3000타석 이상 들어선 선수 중에서 1위입니다. 3할 3푼 1리의 타율과 4할 2푼 7리의 출루율은 보통 리그 1위 기록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를 커리어 내내 유지한 장효조 선수의 타격 능력이 어땠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컨택 능력과 더불어 득점 생산력도 뛰어난 선수가 바로 장효조 선수인데요. 160에 가까운 수치를 통해 장효조 선수가 팀 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효조 선수가 활약했던 80년대에는 선동열, 최동원, 장명구 같은 에이스급 투수들의 등판이 잦았고 리그 자체도 투구 타자였던 시기입니다. 장효조 선수가 현재 KBO 리그처럼 타구 투자 시기에 활약했다면 어떤 성적이 나왔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정도의 기록만으로도 그가 삼성 라이온즈 좌타자 계보의 선두주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컨택 능력을 바탕으로 리그를 지배한 장효조 선수는 1987 시즌 MVP, 골든글러브, 올스타를 모두 차지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산 5회의 골든글러브와 8회의 올스타를 기록했습니다. 10시즌 동안 8번의 올스타전에 출전했으니 그의 실력과 인기를 체감할 수 있죠. 다만 우승반지는 하나뿐인데요. 자신이 전성기를 보낸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라 트레이드된 롯데자이언츠에서 우승반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롯데자이언츠에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트레이드되어 온 김신진 선수도 있었는데요. 김신진 선수는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지 못하며 우승반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야구에 만약은 없다지만 김신진 선수까지 이에 한국 시리즈 우승반지를 받았다면 삼성 라이온즈의 스타 2명이 영남 라이벌 롯데자이언츠에서 우승반지를 획득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겠죠. 삼성 라이온즈 시절인 1985 시즌에도 통합 우승 기록은 있지만 당시에는 한국 시리즈가 열리지 않았기에 공식적인 한국 시리즈 우승은 이때뿐입니다. 국가대표팀에도 3번이나 사출되었지만 이상하게도 1984 LA 올림픽과 1988 서울 올림픽 때는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장효조 선수의 타격 능력이면 국가대표팀에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왜 선발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타격의 달인답게 장효조 선수는 4번의 타격왕과 1번의 최다 안타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홈런이나 타점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아무래도 당시 삼성에는 이만수 선수가 있었기에 장효조 선수는 장타보다는 정확성과 출루 능력을 살리는 타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타격 능력과 스타성에 힘입어 장효조 선수는 2011년 프로야구 3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투표에서 레전드 올스타 외야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시즌 연속 3할 타율과 4할 출루율을 기록하였는데요. 프로야구가 조금 더 일찍 생겼거나 장효조 선수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다면 해당 기록은 조금 더 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삼성 라이온즈로 한정하면 그의 통산 타율은 3할 5푼이 되는데요. 특정 구단 소속으로 1000타석 이상 소화한 선수 중에서 통산 타율이 3할 5푼 이상 되는 선수는 장효조 선수가 유일합니다. 이 정도의 타격 성적이면 영구 결번이 될 법도 하지만 장효조 선수의 10번은 영구 결번이 되지 못했습니다. 훗날 후배인 양준혁 선수가 은퇴하면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지만 지금도 10번은 장효조와 양준혁의 공동 영구 결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구 결번의 당사자 양준혁 선수도 해당 번호는 자신의 번호가 아닌 장효조 선배님의 번호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효조 선수의 등번호가 아닌 그의 통산 타율을 상징하는 331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BO 리그 역사에 남을 타자이니 그의 등번호나 타율을 상징하는 번호 중 하나가 영구 결번으로 남는 것도 분명 뜻깊은 일이겠죠. 은퇴 후 롯데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대불대학교의 타격 코치로 활동한 장효조 선수는 2011년 레전드 올스타에 선정되어 올스타전에서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인 2011년 9월 7일 장효조 선수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효조 선수의 부고 소식이 들린 그날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은 고인의 통산 타율 3할 3푼 1리라는 번호가 적힌 패치를 달고 경기에 임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하자 한명재 캐스터는 불멸의 샤우팅을 남깁니다. 보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당신이 꿈꿔왔던 그 순간 2011년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선수 코치로서 그가 하지 못했던 삼성 라이온즈 한국 시리즈 우승을 후배들이 바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기간이 짧아서 점수를 받기 불리했지만 타율과 안타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던 선수이기에 블랙잉크 점수와 그레이잉크 점수에서 이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적 스탯은 부족하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 점수를 받기에는 불리했지만 2011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후배들이 바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기간이 짧아서 점수를 받기 불리했지만 타율과 안타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던 선수이기에 블랙잉크 점수와 그레이잉크 점수에서 이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적 스탯은 부족하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 점수를 받기에는 불리했지만
4시즌 고타율을 기록했기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우승만 한두 번 더 추가했더라면 명예전당 모니터도 130점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스도 좌익수 중에서 4위를 기록했는데요. 10시즌만 활약하고 이 정도의 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80년대 리그의 인기를 이끈 스타 플레이어이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타격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의 명예전당 입성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장효두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장효두 선수 다음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자타자 계보를 잇는 양신 양준혁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키움 히어로즈가 업셋에 성공하며 한국 시리즈를 향했습니다. 창단 후 최초의 우승에 도전하는 키움 히어로즈, 12년 만에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SSG 랜더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KBO 리그 최초로 단일 시즌 20세이브를 기록한 윤석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BO 리그 역사상 최초의 전문 마무리 투수 명예소방수 권영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 1월 23일에 태어난 권영호 선수는 대건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를 졸업하여 1982년 삼성 라이온즈 창단 멤버로 함께하며 프로에 데뷔하였습니다. 늦게 데뷔한 탓에 그는 8시즌밖에 활약하지 못했지만 8시즌 전부를 삼성 라이온즈에서만 활약하며 원클럽맨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1985시즌부터 전문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선발 투수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 원년에는 15승과 2.37이라는 훌륭한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년간은 승수는 적었지만 기타 지표들은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1985시즌부터는 1988시즌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 자릿수 세이브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그는 이 시기에도 종종 선발 등판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구원 알바를 뛴 느낌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선발 알바를 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커리어 내내 가장 높은 평균 자책점이 3.73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시대를 주름잡은 에이스라고 해도 말년에는 4점대, 5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높은 시즌 평균 자책점이 3.73이라는 점에서 그가 당시 어떤 투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활동 시기도 짧고 구원투수였던 만큼 통산 성적에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래도 KBO 리그 최초의 전문 마무리 투수답게 정확히 통산 100세이브를 기록하며 체면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조정 평균 자책점에서 116.4를 기록하며 평균 이상의 투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구원투수라는 한계는 어쩔 수 없었는지 MVP나 골든글러브는 전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올스타에는 4번 선정되었습니다. 프로 첫 해는 너무 당연한 성적이었기에 선발되었지만 그가 마무리 투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1985시즌에는 왜 선발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우승 반지는 하나도 없는데요. 1985시즌에 삼성 라이온즈 통합 우승 당시 주전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지만 이해는 한국 시리즈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승 반지 카운트에선 빠졌습니다. 당대 선수들이 그렇듯이 그도 프로 데뷔 전에 국가대표에 한번 선발된 것이 전부입니다. 1985시즌은 말 그대로 삼성 라이온즈 투수들이 리그를 지배했던 한 해인데요. 주요 투수 기록 중에서 평균 자책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삼성 라이온즈 투수들의 잔치였습니다. 이 중 세이브와 경기수는 권영호 선수의 차지였는데요. 나머지 기록들은 꼴뚜기 김시진 선수와 황금박질 김일웅 선수가 나눠 가졌습니다. KBO 리그 최초의 전문 마무리 투수인데다가 8시즌간 꾸준하게 활약한 덕에 KBO 리그 최초로 통산 100세이브를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산 100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중에서 통산 평균 자책점 10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누가 그보다 더 잘 던져나 봤더니 있을만한 사람들만 있네요. 한 명만 빼고요. 그는 삼성 라이온즈 통산 세이브 3위에 올라 있는데요. 40년 동안 권영호 선수를 넘는 마무리 투수가 단 2명뿐이라는 점이 다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삼성 라이온즈는 마무리 투수 2명에서 거의 20년을 해먹었네요. 그는 통산 이닝 10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에이스들을 배출한 삼성 라이온즈이지만 아직도 권영호 선수가 순위권에 있다는 점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구원투수답게 비율 스탯에서는 좀 더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 삼성 라이온즈를 기준으로 보면 그는 말 그대로 투수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는데요. 그는 완투와 완봉을 제외한 모든 기록에서 1위 아니면 2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2위에 오른 기록에서는
김시진 선수가 1위였고 그가 1위에 오른 기록에서는 김시진 선수가 2위에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었는데요. 어쩌면 1980년의 삼성 라이온즈의 원투펀치는 김시진 김일용이 아니라 김시진 권영호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비율 스탯에서는 순위가 아주 조금 낮았는데요. 이는 김일용 선수가 단 3시즌만 활약하면서 비율 스탯을 쌓기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김일용 선수를 빼고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김시진 선수와 1위 자리를 두고 둘이 경쟁하는 구도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권영호 선수는 계속해서 지도자 생활을 하였는데요. 그의 마지막 행선지는 경일대학교 야구부 감독이었습니다. 프로 구단에서의 활동은 한화 이글스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언젠간 다시 프로 무대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KBO 리그 역사상 최초의 전문 마무리 투수 명예소방수 권영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985 시즌에 2개 부문에서 리그 1위에 오른 것이 전부였기에 블랙잉크에서는 4점을 받으며 89위에 머물렀습니다. 리그에서 상위권의 실력을 지닌 투수였지만 1985 시즌 이후에는 세이브와 경기수를 제외하면 10위 이내에 들지 못했기에 그레인크에선 63점을 받으며 63위에 자리했습니다. 선발 투수로 활동하며 성적을 조금 쌓긴 했지만 구원 투수로 활약한 기간이 더 길기에 명예전환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선 20점을 받으며 74위에 그쳤습니다. 임팩트도 조금 부족하고 수상 내역도 많은 편이 아닌 만큼 명예전환 모니터에서는 31점을 받으며 94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22.48을 기록하며 투수 중에서 65위에 그쳤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원클럽맨 최초의 마무리 투수라는 상징성, 하지만 다소 아쉬운 통산 성적과 명예전당 통계,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상징성을 지닌 투수이기는 해도 권영호 선수를 명예전당에서 만나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권영호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교한 컨택과 뛰어난 선구안을 보유했던 타자 스나이퍼 장성호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프로야구 원년을 빛낸 비운의 투수 이선희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 원년 이선희 선수와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를 이끌었던 황규봉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4월 24일에 태어난 황규봉 선수는 경북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여 실업야구팀인 한국화장품에 입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 때 삼성 라이온즈 창단 멤버로 함께하였습니다. 이후 5시즌간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를 지킨 후 그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커리어 첫 해 황규봉 선수는 15승과 11세이브를 기록했는데요. 당시 삼성 라이온즈 선발 트리오의 일원이었던 권영호, 이선희 선수보다도 많은 세이브를 기록했고 더 많이 던졌습니다. 삼진도 이들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때는 전후 길리가 합쳐 80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중 그는 절반이 넘는 47경기에 등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리그 첫 해부터 혹사당했습니다. 혹사의 여파는 다음 해부터 드러났는데요. 이후 2년간 그는 이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985 시즌 14승을 거두며 부활한 듯 했지만 이듬해 50이닝을 던지며 3승 5패에 그치자 그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랜 기간 활동한 선수는 아닌 만큼 그의 통산 성적에도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황규봉 선수는 삼진이 많은 유형의 투수는 아니었는데요. 그만큼 볼넷도 많이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산 9이닝당 볼넷은 2.02인데요. 그만큼 그가 맞춰잡는 투구를 한 투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야구를 대표한 에이스였던 그의 인기는 프로야구에서도 여전했는데요. 원년부터 4시즌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발되었다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상 내역은 없지만 국가대표에 2번 선발되었습니다. 1982 시즌에는 무려 3개 부문에서 리그 1위에 올랐는데요. 어쩌면 삼성 라이온즈의 상징과도 같은 강력한 불펜의 원조가 바로 황규봉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황규봉 선수를 대표하는 이력 중 하나가 바로 그가 KBO 리그 개막전의 선발 투수였다는 점입니다. 개막전 선발 투수는 일반적으로 팀을 대표한 에이스가 등판하기 마련인데 KBO 리그 개막전에서 선발 투수였다는 점을 통해 당시 그가 어떤 존재감을 가진 투수였는지 알 수 있죠? 그에게는 정말 평생의 자랑거리겠네요. 너무 당연하게도 그는 삼성 라이온즈의 1호 선발 투수였으며 삼성 라이온즈 역사상 첫 세이브 역시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1982 시즌 세이브 1위는 그의 몫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KBO 리그 최초 단일 시즌 10세이브도 그의 몫입니다. 여러모로 최초와 영광 깊은 선수네요. 물론 명예로운 기록들도 있지만 불명예 기록도 있었는데요. 그는 KBO 리그 최초 끝내기 폭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인간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만큼 그가 마무리로 많이 나왔으니 이 기록도 달성할 수 있었겠죠? 삼성 라이온즈 통산 비율 스탯에서도 그의 이름은 상위권에 있었는데요. 특히 2위에 오른 군인당 볼넷이 인상적입니다. 1980년대 투수들 중에서도 그의 제구는 훌륭한 편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다수 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삼성 라이온즈 투수들 중에서도 그는 상위권에 속했는데요. 승리 기여들을 통해 대략 3순위 정도의 투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비율 스탯을 보면 순위가 더 올라갔는데요. 확실한 건 그가 타자들에게 베이스를 쉽게 내준 투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정면 승부를 통해 볼넷을 줄이고 출루를 억제했으니 다른 기록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투수가 조금만 더 길게 활동했다면 80년대 KBO 리그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황규봉 선수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선희 선수와 정말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두 선수는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삼성 라이온즈에서도 3년 동안 함께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1982 시즌에 보여준 맹활약에는 서로의 영향도 적잖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퇴 후 황규봉 선수의 근황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삼성 라이온즈의 코치로 활동하고 미국의 코치 연수를 받으러 간 이후에는 소식이 뜸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 18일 황규봉 선수는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고 소식이 이선희 선수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하니 두 분이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알 수 있죠? 비록 현실에선 짧게 활약했지만 그곳에선 더 멋진 투구를 자유롭게 보여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황규봉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2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 원년 불펜에서 보여준 맹활약 덕에 블랭크에서는 9점을 받으며 50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리그에서 상위권이었던 투수인 만큼 그레인크에서는 57점을 받으며 72위에 자리했습니다. 누적 스탯은 조금 아쉬웠지만 비율 스탯은 준수했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선 26점을 받으며 54위에 올랐습니다. 프로 원년에 보여준 임팩트 덕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45점을 받으며 64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17.07을 기록하며 투수 중에서 105위에 올랐습니다. 최초의 기록들을 다소 보유한 선수이지만 황규봉 선수를 명예전당에서 만나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는 만큼 그의 이름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는 있겠죠?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황규봉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 원년 MBC 청룡의 에이스 하기룡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